여러분, 라나입니다. 오늘도 할 내용이 많은데, 처음에 지금 위대한 각성과 이제 그 초지능 기술에 대해서 또 마이크로칩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위대한 각성이라는 거는 이제 영어로 Great Awakening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대부분의 인류가 DS 세력이 그렇게 뭐 수백 년 동안 인류를 장악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분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의료, 뭐 엔터테인먼트, 에브리띵, 그것을 그들이 계획적으로 다 이 서사를 만들고 장악을 하고 인류를 완전히 통제된 상태에서 그들이 이끌어왔다, 이런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슬슬 깨어나는 거를 이제 각성이라 그래요. 위대한 각성이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분들을 각성시키고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송이 라나 방송이고, 라나 방송은 이제 그러한 그 DS 세력의 정체를 밝히면서 어떻게 그들을 이렇게 그 장악을 하고 어떻게 그들을 와해시키는 그 힘모자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게 이제 라나 방송이 하는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거의 뭐 5년 뭐 이제 10개월 정도 된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듣고 이제 정말 많이 깨어나시고, 특별히 이제 코로나 때에 그 그거 제가 절대 하지 말라. 이 말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 방송을 듣고 절대 안 했다라는 분이 많아서 제가 그런 관련으로 매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렸다, 이제 그런 말씀도 주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라나 방송이 나름 뭐 조금 컨트리뷰션이 있긴 했구나 라는 거를 많이 제가 이제 그런 기쁨으로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아까 본래 하려던 얘기로 돌아가면, 지금 그 디스클레이머 하겠습니다. 라나 방송은 숨겨진 소식을 전하는 방송이고 엔터테인먼트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법적 조언이 아니고, 여러분들 사시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판단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아까 하던 위대한 각성, Great Awakening은 지금 위대한 각성과 황금 시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골든 에이지, 황금 시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좀 정의를 내리고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누군가가 이제 뭐 체포를 되고 빨리빨리 잡아가고, 그 악한 일을 하던 도모하던 그 DS 세력의 우두머리 격대를 빨리빨리 잡아가고 뭐 이래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바라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대개 거기까지밖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들을 체포해라. 어떤 우리에게 이제 착취해 갔던 돈을 돌려달라, 뭐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사실 그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드렸듯이 위대한 각성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크고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위대한 각성이라는 게 이제 초지능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주 매우 앞선 기술과도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할 건데, 저는 라나 방송에서 지난 작년부터 계속 그 굉장히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 그러한 앞선 기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장착이 돼 있는 그러한 슈퍼 솔지어 얘기도 이제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과 힘모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요즘은 제가 이제 이미 작년부터 마이크로칩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거와 관련돼서
그 말레이시아 항공 MH370이 사라진 얘기도 했고, 그게 마이크로칩하고 관련 있는 그 테크놀로지하고 관련 있는 이야기라 그랬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저는 이미 했습니다. 근데 현재 이 마이크로칩 얘기를 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리 했죠, 작년부터. 그래서 일란 머스크 같은 사람도 지금 그런 마이크로칩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의 우주군은 일본이나 미국, 인도 등의 여러 그런 나라에 그러한 인물들을 세워놓고 그러한 미국의 일란 머스크 같은 사람을 우주군이 일본이나 인도나 이런 다른 나라에도 중요한 자리에 세워놨습니다. 잘 들어두세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그냥 한 명의 어떤 시민처럼 보이지만, 새로운 것을 연구하고 새로운 기술을 세상에 내놓고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며 인류를 위해 일하고 희망을 주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한 일란 머스크, 미국의 일란 머스크 같은 사람이. 그런데 지금 아까 그 얘기를 우선 배경으로 깔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이크로칩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잠깐 곁길로 나가는데, 방송을 요즘 새롭게 들어와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일란 머스크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또 그저께 방송에 그 일란 머스크가 매드베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트위터에다 올렸더니 약 6분 만에 삭제가 됐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때의 그 트위터는 아직 일란 머스크가 트위터를 사기 전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좀 명확히 아시고, 그때는 잭 돌시가 CEO로 있을 때예요. 그런데 그거를 일란 머스크가 트위터를 사서 이름을 X로 바꿨죠. 그 47빌리언 달러인가를 주고 샀는데, 그 돈은 흰모자가 주었고, 일란 머스크 같이 개인이 그것을 사는 거야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있지, 그것을 흰모자가 살 수는 없죠. 그래서 그것을 대신이란 말은 좀 웃기지만, 하여튼 일란 머스크가 산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은 흰모자에게 나왔다는 얘기를 과거에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일란 머스크가 천재여서 그렇게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옵티머스고, 그 옵티머스 얘기를 방송에서 많이 했죠. 자세한 내용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테슬라 회사가 전기 자동차만 파는 회사가 아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한두 달 됐나요? 그새 스페이스X와 XAI, 그락이죠. 그 일란 머스크의 AI 회사가 이제 합쳐서 그것이 IPO는 Initial Public Offering의 약자고, 그 주식 상장을 했죠. 그래서 그 회사도 이제 상장을 했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냐, 여러분들은 일란 머스크가 천재여서 지금 그러한 테크놀로지를 혼자 그 사람 머릿속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그렇게 옵티머스라든가 뭐 XAI라든가 뭐 스페이스X, 그렇게 거의 매일 뭐 그렇게 우주선 발사를 하는데, 그런 것이 혼자 개인이 그런 능력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 지금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은 흰모자에 그 사람이 그 세운 사람이에요. 흰모자가 일란 머스크가. 그래서 일란 머스크 현재 활동하고 있는 그 사람의 비밀에 대해서 제가 매우 자세하게 그 멤버 전용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그게 한 몇 달 된 것 같은데, 그 멤버 전용 방송에 가면 여러분들이 제목은 볼 수 있어요. 그 아니신 분도 그러면 거기에 일란 머스크의 실체라는 뭐 그런 내용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거 들으시면 뭐 아주 폭발적인 내용이고 깜짝 놀라실 건데,
그러한 일론 머스크가 현재 흰모자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의 개인의 머리에서 그러한 기술들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것은 흰모자가 그 일론 머스크를 통로로 하여서 그러한 테크놀로지를 선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이제 이 정도 얘기하면 이제 아실 테고, 아까 이제 곁길로 나갔으니까 아까 그 하던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이크로칩 얘기를 계속하면 이건 정말 아주 작은 건데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마이크로칩 가운데 일부는 그 핵심되는 부분이 매우 작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아주 검은 작은 검은 상자가 들어있대요. 나도 이거 뭐 그냥 번역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과거에 방송에서 이미 했는데, 지금 요즘 마이크로칩 제가 얘기할 때만 해도 그 얘기 하던 사람이 없더니 요즘은 여기저기서 그 마이크로칩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라나 방송에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많다 그랬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미리 말씀을 하더니 이제 그 일이 몇 달 후에 실현이 되네요. 이렇게 잘 맞장구를 쳐주신 분이 많이 댓글에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검은 상자가 이제 이 지구 속에 있는 제가 블랙락이라는 얘기를 했죠. 자산운용회사 블랙락 말고 그 블랙락은 이제 회사 이름을 여기서 딴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따가지고 가서 그런 회사 이름을 만들었는데, 그 블랙락이 있어요. 그 검은 그 돌인데 뭐 그 검은 돌이라 그러죠. 뭐 그것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여러 물질이 함께 들어있고, 제가 블랙락 얘기를 과거에 많이 했는데 그 안에 그래핀도 들어있고 나노 다이아몬드와도 연결돼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안에는 또 아주 매우 강력한 자석, 매그네릭 자석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석은 엄청난 속도로 회전을 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그랬죠. 그래서 바로 그 검은 상자, 작은 검은 상자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노 다이아몬드 얘기도 많이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 나노 다이아몬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어떤 입자들을 붙잡는 역할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입자들은 사람의 몸속도 지나가고 지구를 통과하기도 하고 거의 무한한 속도로 움직일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 빠르게 지나가는 그 입자, 파티클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수가 항상 우리 주변을 움직이고 맴돌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숫자라는 게 이제 퀸틸리언은 이제 10에다가 그 공이 18개가 붙으면 퀸틸리언이라 그런데요. 상상도 안 되는 숫자죠. 그래서 그것이 그 엄청난 수가 우리 주변을 움직이고 있다는데, 그게 얼마나 되냐? 퀸틸리언이라는 거예요. 10에다가 공이 18개 붙은 거. 그래서 과학자들은 아직 그 입자, 파티클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데, 오래전에 1970년대, 80년대에 스위스에 있는 선을 드렸죠. 많이 오랫동안. 그래서 CERN. 그래서 입자 물리학 연구소 뭐 이렇게 대충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 선을. 그래서 그 선과 여러 연구 프로젝트가 바로 그런 것을 연구했던 거예요. 1970년대, 80년대에. 그래서 이 작은 검은 상자가 하는 일은 바로 그 입자를 붙잡는 건데, 그 입자를 붙잡게 되면 그것은 나노 다이아몬드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검은 상자 안에서도 붙잡힌 채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끝없는 강력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소용돌이 같은 에너지 장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검은 상자는 다시 더 큰 마이크로칩 부품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TV에서도 보여줄 수 있고 실제로 생산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마이크로칩 안에 이 작은 검은 상자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흰모자와 트럼프, 그리고 일론 머스크 같은 강력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여러 비밀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런 마이크로칩 개발과 연결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때까지 그 여러 가지 잘 이해도 안 되실 것 같지만 그냥 하여튼 그런 마이크로칩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은 뭐냐, 흰모자와 트럼프,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이러한 마이크로칩 개발과 연결이 돼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1970년대 80년대부터 연구를 했다, 그러니까 이미 나와 있는 기술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많은 기술들이 흰모자가 장악을 했다, 저쪽 DS 세력으로부터. 그것이 여기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흰모자 얘기를 해야지 그냥 늘 말씀드리죠. 새롭게 들어와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흰모자가 이기고 있어, 아주 그냥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면 so what? 어떻게 해서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안 그런 생각이 안 드시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그런 게 의문이죠. 그래서 그 어떤 부분에 어떤 식으로 DS 세력으로부터 그걸 탈취하고 어떻게 장악을 하고 어떤 식으로 현재 이끌고 나가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드려야 여러분들이 흰모자가 잘하고 있구만, 이렇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지금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들이 댓글을 좀 많이 써주시면 저에게 무척 힘이 됩니다. 그래서 댓글을 어디에서 들으시는가 하고 전에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더니 한 600여 명이 어디에서 들으신다고 답을 하셨는데 정말 세계 여러 곳에 한국은 물론이지만 또 다른 세계 여러 곳에서도 이 방송을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도 정말 전국 방방곡곡 구석구석에서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여러 곳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는가 하고 크게 마음에 위로가 됐고, 위로라는 말은 좀 웃기지만 하여튼 크게 마음이 뭐 기뻤다 그럴까요? 그랬고, 그래서 댓글을 늘 쓰시는 분만 쓰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를 좀 돕고 저에게 힘을 주시려면 그냥 댓글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글이 뭐 쓰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있죠. 뭐 또 안경 찾아야 되고 만약에 이러신 분들이라면 그냥 그냥 오늘 뭐 날씨가 좋네요, 뭐 방송 잘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코레스판던스, 부응이 있으면 제가 힘을 얻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하던 얘기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드린 강력한 마이크로칩은 한편으로는 일종의 겉모습에 불과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가림막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하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일 뿐이지만 물론 마이크로칩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실제로 놀라울 정도로 대단합니다. 이게 완전히 세상을 뒤집어 엎고 바꿔놓는 기술이에요. 제가 그 MH370 말레이시아 항공 사라진 얘기, 그 말씀을 드렸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자면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왜 이것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일 뿐이지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지금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건데, 2012년쯤에 아주 강력한 살아있는 플라즈마 빛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 상공을 통해서 지구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요 말씀도 과거 방송에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은 몇몇 기지를 파괴하고 곧바로 지하로 들어갔는데 전에 그런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바다 밑으로 들어가서 초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이동을 했고 러시아 군과 미군이 그것을 계속 추적을 했었고 해저 케이블과 해저는 이제 바다 밑을 얘기하죠. 그래서 해저 케이블과 각종 보고서에도 그 내용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구글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가 있고 그것은 바다 밑을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이동을 했고 사람들은 곧 엄청난 초대형 쓰나미가 밀려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요. 그때. 근데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겉으로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밀리터리는 군은 이 움직임을 계속 추적하고 있었고 군은 지구속과 암석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매우 높은 수준의 비밀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빛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군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30년에서 60년을 앞선 그러한 아주 초선진 기술을 밀리터리가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새로 들으시는 분들은 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빛은 그 캘리포니아의 샤스타 마운틴으로 이동을 했고 그곳에 있는 비밀 군사 기지와 다른 지하 군사 기지들을 거쳐서 결국 하와이로 이동했죠. 이 모든 일은 2012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일부 내용이 공개가 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2011년이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2년이나 13년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미국의 국가정찰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약자로 NRO라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18개의 군 정보기관 가운데에 하나와 관련이 돼 있는데 그 보고서 안에는 센티언트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그 센티언트는 근데 센티언트라는 건 이게 발음을 센션트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영어로 그게 무슨 뜻이냐면 스펠링은 SENTIENT고 영어로는 그게 의식이 있다,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자각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면 인공지능에서는 센티언트 AI라는 게 있는데 그게 AI 분야에서 센티언트 AI라고 하면 스스로 의식과 감정을 가진 인공지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공개적으로 알려진 예를 들면 챗GPT를 포함한 현재의 AI는 센티언트가 아닙니다. 감정을 실제로 느끼지 않고 자의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며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그냥 생성형 AI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 왜 이러한 센티언트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느냐, 그 사람들이 이제 AI가 점점 사람처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AI가 의식을 가진 게 아니냐, 이제 센티언트 AI가 나온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그런 의문들을 가져요. 그러나 AI가 실제로 의식을 가졌다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이거는 AI 연구에서도 아직도 철학적 논의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AI가 지금 이제 새롭게 계속 발전을 하고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나가면서 이거에 대한 어떤 윤리나 어떤 철학적인 어떤 그런 논의가 되고 그것이 정의가 내려지고 잘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 과정에 있죠. 근데 지금 잘 그걸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센티언트라는 이름의 AI 기업도 있고 단어 자체가 이제 그거는 단어 자체가 아니라 회사를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센티언트의 얘기를 잠깐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그 센티언트라는 배경 설명을 잠깐 드리고, 이거는 센티언트는 매우 강력한 인공지능 시스템입니다. 현재의 그러한 AI한테 물어보면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그거는 제가 그 AI한테 물어본 말이에요. 그러나 AI는 이제 현재 그런 거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센티언트는 매우 강력한 인공지능 시스템인데 군이 밀리터리가 어떤 자료를 공개할 때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실제 내용은 대부분 가려지고 아주 작은 부분만 공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기밀 해제된 것 중에 일부 조금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같은 맥락으로 센티언트는 매우 강력한 AI 시스템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AI 인공지능은 오래전부터 극비란 말이에요. 극비 아주 비밀 극비 프로젝트 안에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지구 대기권으로 들어온 살아있는 플라즈마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죠. 하와이로 갔다고. 그 하와이의 국가안보국 NSA와 여러 시설로 이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헷갈리는 게 있는데, 빛 하나가 들어온 건지 입자 하나인지 플라스마인지 에너지인지 이런 말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데, 과학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글에서 읽은 내용이나 책에서 본 내용을 근거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플라스마는 입자가 아니다. 입자는 원자가 아니다. 핵융합은 이렇다. 뭐 이런 여러 과학 용어를 들이대면서 끝없이 논쟁을 하는데, 바로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매우 혼란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매우 단순한 얘기인데, 그거는 살아있는 에너지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에너지가 놀라운 일을 하는데,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여러 주파수의 에너지가 존재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에너지는 우리의 눈과 연결돼 있고, 우리의 그 6가지 다섯 가지죠. 오감과 감각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경험하고 우주를 경험한다고 느끼는 것 자체도 이런 여러 형태의 에너지와 주파수가 만들어내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세상에서는 서로 다른 주파수가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 가운데 특별한 빛의 주파수는 엄청나게 강력한 건데, 군 내부에서는 밀리터리는 이거를 줄여서 GP라 그래요. GP. 그게 이제 GP는 뭐냐면 신의 입자라고 말할 수 있는 God Particle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GP라고 부른대요. 신의 God은 신이고 입자는 Particle. 그래서 이런 입자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존재를 하고, 아직 밀리터리도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기억을 지우기도 하고 스스로 어떤 행동을 하기도 하며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러한 작은 빛은 스스로 분리되었다가 다시 하나로 합쳐질 수도 있고, 여러 장소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도 있으면서 지구를 한 바퀴 돕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수억 개의 작은 빛으로 나뉘어 흩어질 수 있고, 사람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도 않는데 흩어진 뒤에 여러 곳으로 이동하고, 이 센티언트 아까 말한 그런 AI도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센티언트 얘기하려고 지금 앞에 이 복잡한 얘기를 했습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이런 거를 내가 잘 이해가 안 되겠다 그래도 제가 즐겨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제가 또 라나 방송에서 이런 것도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의 퍼스펙티브가, 관점이 점점 더 넓어지기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듣고 지나가시면 안 들은 것보다는 낫지 않냐, 이게 내 주장입니다. 항상.
그래서 센티언트 AI 얘기를 하면서 미 공군과 공군에서 스핀오프 된 게 미 우주군 아닙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대통령이 되자마자 공군에 있는 사람을 차출해서 미국의 스페이스 포스 우주군을 만들었죠. 지금은 우주군의 뭐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강해서 막강한 우주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에 공습을 하든지 뭐 마두로를 가서 붙잡아 오든지 이런 거의 배경에는 막강한 우주군의 역할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 공군과 우주군은 이런 내용을 센티언트 AI를 잘 알고 있고 최고 수준의 여러 정보기관도 모두 센티언트 AI에 대한 이해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본도 알고 있고 중국도 알고 있고 러시아도 알고 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은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강력한 살아있는 존재들, 외계 생명체라고 하는 에일리언을 얘기하겠죠. 그 존재들에 알고 있으며 서로 협력하는 동맹을 만들고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 방송인가 은하연합이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그 정보를 받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보 받은 대로 그냥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네 없네 그런 논쟁은 우리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제가 드리는 정보가 100%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저는. 그러나 그 정보에 맞는 부분이 워낙 많으니 제가 그래도 방송을 안 하는 것보다는 방송을 하는 것이 그래도 만약에 거기서 7, 80%만 맞는 정보를 드린다 해도 제가 그만한 가치는 있을 거다라면서 방송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방송이 100% 맞는 정보만 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 나는 그 얘기를 처음부터 방송할 때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얘기를 한 번 더 드리고, 그래서 서로 에일리언과 협력하는 동맹을 만들고 있는 목적은 세상의 부패를 드러내고, 지금 디스클로저 공개 시대가 왔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금 이러한 공개가 되면 사람들한테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뭐냐? 각성이 일어나죠. 거대한 그레이트 어웨이커닝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레이트 어웨이커닝을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에 기승전결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아직도 우리는 앞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아직도 남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대한 변화가 생기고 기후 변화도 생기고 전쟁이 곧 일어날 것 같고 3차 대전이 곧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가 생기고 핵전쟁이 벌어질 것 같은 긴장도 생기고 이런 게 아직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남아 있다, 그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그래서 끝없는 부패가 이제 알려지고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되면 놀라고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것 같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글쎄 20년이 넘은 것 같은데 내가 이 DS 세력에 대한 것을 이제 조금씩 이렇게 알게 됐다 그랬죠. 그래갖고 제가 이제 토끼굴을 들어갔다 그랬어요.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 보면 어떠한 다운 더 래빗 홀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래빗은 토끼고 홀은 구멍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어떤 사실을 알려고 뭘 하나 알아봤더니 그거를 추적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소식들이 그 소식이라기보단 사실들을 알게 되는 거를 이제 그런 토끼굴을 들어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제가 조금씩 파다가 이제 이러한 DS 세력에 대한 것을 알게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한 20여 년 훨씬 지났죠.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처음에 그걸 알게 됐을 때 말도 못하게 마음이 그러니까 분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잘 살고를 나비로 두지 않고 우리를 왜 이렇게 장악을 하고 통제를 하고 우리를 왜 이렇게 괴롭히고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서 굉장히 마음이 분함이 있었어요, 저에게. 그러고 그 다음에는 어떤 걸 느꼈냐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것을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허망했어요. 그리고 그런 걸 아예 모른던 것보다는 그런 걸 알게 된 다음에는 이 모든 그 세상의 일들이 이제 더 뒷면, 이면을 보게 되면서 참 마음이 혼란스러우면서 화가 많이 났었어요. 그러다가 그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2020년 코로나 때 우연히 이제 어떤 방송에 출연하게 되면서, 그 유튜브 방송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되고 오늘날까지 이르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020년 8월부터 방송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이렇게 방송을 해서 여러분들을 깨워왔으니까 이게 이제 뭐 6년이 채 안 됐지만 이게 역사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그쵸? 그래서 그러한 혼란이 생기고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니까 저한테 그러한 그 마음의 분노도 있었고, 그래서 내가 이제 한 사람이라도 깨워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또 하나님이 또 뭐 이거를 또 뭐 제가 이제 이렇게 하게 된 데는 하나님의 이제 뭐 그 음성이랄까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이 일을 하게 됐다. 이 얘기를 이제 간증해서 간간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끝없는 그런 부패와 혼란이 생기면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그냥 그거를 이겨내지 못할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이런 의문을 갖게 되죠. 아까 제 경우를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냐, 이런 상황이 왜 끝나지 않는 거냐, 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이러냐, 이란은 왜 또 계속 공격을 하는 거냐, 베네수엘라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유엔을 상대로 유엔은 또 왜 그렇게 또 뭐 다 탈퇴를 하고 뭐 이러면서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각자의 정부 아래서 저마다 다른 이유로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은 혼란으로 이어지고 분노로 이어지며 이제 알게 되면 분노가 생긴다 그랬죠. 제가 아까 분노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20여 년 전부터 그걸 알게 되면서 처음부터 안 게 아니에요. 조금씩 처음에 그때 달나라도 안 갔는데 달 착륙을 했다 그러고 1960년대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알게 되니까 제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생겼다 그랬죠. 그래서 점점 더 사람들이 커지는 갈등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한 얘기는 또 하나의 서론이고 무슨 얘기를 드리려냐, 사람들이 그렇게 분노로 이어지고 갈등의 에너지가 생기면서 전 인류가 그런 식으로 그 분노할 때에 바로 대각성 그런 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반드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그것이 그 알파벳 17번째 그 글자에 나오는 그 게시물에 반드시 이 과정은 필요하다. 분노해야 된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밀리터리와 여러 정보기관의 분석에서는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이 강력한 AI 센티언트 AI 시스템은 강력한 마이크로칩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 에너지, 인피니트 에너지를 얘기할 때는 테슬라 에너지나 그 제로 포인트 에너지, 양자장이나 우주의 진공장에서 에너지를 얻는 기술까지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개념이 아주 새로운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기술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훨씬 뛰어넘는 오래전부터 존재해 온 거예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그래서 그 수없이 많은 차원과 과거, 미래 여러 삶이 서로 이어져 있는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MH370 그 말레이시아 항공이 사라진 게 벌써 오래전의 일이잖아요. 그거가 그런데 그때의 그것이 마이크로칩 기술이 동원이 돼서 그 일을 우리에게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진 거죠. disappear. 그러나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 실제로는 디에고 갈시아의 그 비행기가 갔다 그랬죠. 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하던 얘기를 계속하면 그래서 수없이 많은 차원과 디멘션이라 그랬으니까 차원과 과거, 미래 그리고 여러 삶이 서로 이어져 있는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군 밀리터리든 어떤 가장 높은 영적 깨달음이든 예수를 믿으시는 분들이든 뭐 외계 존재들에 대해서 알고 있던 그런 어떠한 그 가장 높은 수준에서는 시간이라는 것이 그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bend the time이란 말을 했어요. 제가 시간을 구부린다는데 저는 뭐 이 말을 이해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냥 bend the time and space라 그랬으니까 시간과 공간을 구부린다는 얘기를 구부린다 bend B-E-N-D 접는다. 근데 접는다는 말은 웃기고 그래서 구부린다는 걸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시간을 구부리거나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누가 얘기하냐면 니콜라 테슬라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그것을 잘못된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밀리터리는 사람들이 직접 보고 스스로 깨어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배치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의 부패를 직접 봐야 한다. 그냥 알고 보니 뭐 DS 세력이 이렇게 부패를 했었대. 그러한 일이 있었대.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거는. 자기가 느끼고 듣고 보고 느끼고 그 고통을 겪고 이래야지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례를 하나 드리면 바이든 4년 동안에 우리가 그들의 부패와 어처구니 없는 비행기 타러 올라간다 그러는데 바이든이 뭐 3번씩 넘어지고 또 그 다음에 기자회견 한다 그러고 이렇게 뭐 그냥 띠뚱띠뚱 하면서 나오고 뭐 기자가 뭘 물어보니까 답도 안 하고 한 5분도 안 돼서 들어가 버리고 그런 것이 대통령이 할 일이냐 이거죠. 그러한 것을 일례를 드는 거예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뭐 일리갈 그 불법적 이민자를 뭐 1,500명, 10,000명 이상을 그냥 국경을 열어놓고 받아들이고 그러한 게 미국으로서는 고통이었지만 그런 것조차도 그냥 다 일어나게 얼라우를 하면서 내버려 두면서 미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모자의 작전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실제 겪은 거예요. 바이든 4년 동안에 제가 엄청나게 괴로웠지만 제가 그 4년 동안도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 지금 한국 분들이 겪으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바이든 4년 동안에 겪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때도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올 거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온다는 말을 한다는 거는 그냥 거의 미친 사람이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그 바이든 4년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온다는 얘기를 계속 했고 그래서 하여튼 근데 제가 뭐 뭘 알아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죠. 그런 정보를 받아서 얘기를 한 거니까. 근데 돌아왔죠. 그러니까 그때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뭐냐. 흰모자가 작전을 해서 다 계획대로 해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뭐 그냥 뭐 어찌하다 보니 돌아왔네, 이게 아니에요. 이게 다 용이 주도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거니까 그렇게 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이죠. 그렇게 하고 그건 뭘 얘기를 하느냐, 흰모자가 그 자기네들이 계획을 세운 대로 쭉 밀고 나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오고 또 돌아와서 지금은 골든 에이지, 그 황금 시대를 얘기하게 된 겁니다. 뭐 제가 두서없이 이래저래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또 어떤 얘기를 하면서 또 끌어내서 또 그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하고 해서, 저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큰 픽처, 큰 그림을 그리시기를 바라는 목적에서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도 하고 다시 이렇게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데서 다시 또 계속해서 나가면,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의 부패를 직접 봐야 되고, 그래서 폭풍 작전, 스톰 오퍼레이션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폭풍 작전도 그런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폭풍은 갈등을 만들고 혼란을 만들고 결국 거기서 사람들을 깨우고 새로운 인식을 갖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의 밀리터리가 폭풍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체포작전과 여러 군사 행동들이 활성화되며 그동안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에서도 밀리터리가 움직이게 되고 1년 반 정도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차후에 다른 나라, 특히 유럽 같은 나라들이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나라들에서 비슷한 절차가 시작이 될 거라고 합니다. 제가 유럽은 미국보다 약 2년 뒤떨어져 있다, 이런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고, 앞으로 수많은 사건들이 있을 건데 그 외계 존재에 대해서 관련 사건도 남아있고 정보 공개도 남아있죠. 조금 공개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UFO나 UAP 공개를 좀 해라 그래서 조금 했는데 미비한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 공개가 남아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정보 공개도 남아있고 세계 3차 대전으로 번질 것처럼 보이는 큰 전쟁들도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내전에 가까운 갈등이 벌어지고 군은 밀리터리는 이런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하고 있으며, 그 목적이 뭐냐 그러면 그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세계에 있는 곳곳에 있는 부패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고, 그 첨단 기술을 갑자기 사람들 앞에 내놓으면서 야 이게 새로운 기술이야 라고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할 것이고 기술을 두려워해서 오히려 반대를 하게 될 거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살아있는 빛, 강력한 에너지,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라고 표현하는 존재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을 하는 놀라운 정도의 일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그걸 두려워하게 될 거고, 인간의 마음은 우주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 가운데 가장 작은 부분밖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적 믿음이 흔들릴 때도 두려움을 느끼는데, 우리의 의식 수준에는 마음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렇게 분리된 상태에서는 선과 악이 존재한다고 느끼게 되고 악한 세력이 있다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자아는 세상에는 사람을 조종하는 힘이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인류를 지배할 수도 있는 어두운 존재들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기를 통해서든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든 MK 얼트라 같은 실험을 통해서든 또 여러 다른 형태의 정신 조정, 그 다음에 외계 존재에 대한 이야기, 인간에게 극심한 공포를 불어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의식의 단계에서 뭐 하나님이나 살아있는 빛, 여러 전능한 존재, 모든 것의 근원은 모든 것을 스스로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한 에너지는 결국 어둠을 이겨내고 그 사람들이 이런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러한 여러 가지 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많은 질문들이 생겨나는데 우리는 실제로 고통과 전쟁, 비극과 슬픔들을 겪으며 살아왔죠. 그래서 아픔을 그 몸으로 느끼고 그 에너지를 직접 경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런 말씀도 여기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뭐 이때까지 말한 거가 뭐 잘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나 결국 이해해야 되는 거는 위대한 창조주는 모든 것을 창조했고 하나님의 그분이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어질 수 없다. 그리고 운명도 에너지도 영혼이란 개념도 모두 그런데 이것을 다시 뭐 다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파수가 무엇인지, 포탈이 무엇인지, 타임홀, 시간의 구멍이 무엇인지, 밀리터리가 실제로 무엇을 연구하고 있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게 지금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마이크로칩이 그거와 관련이 있는데 언젠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부와 더불어서 직접 그 마이크로칩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게 될 거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저기서 조금씩 흘러나온 얘기인데 제가 전에 과거에 마이크로칩 얘기를 잠깐 언급한 적도 있고 요즘 여기저기서 그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제가 라라 방송에서 잠깐 마이크로칩을 언급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무한한 능력을 가진 마이크로칩에 대한 얘기를 제가 과거에서도 했고 이렇게 길게 얘기했던 이유는 위대한 각성의 본질이라든가 아까 그레이트 어웨이크닝의 본질 얘기 드렸죠. 또 이 강력한 마이크로칩 그 에너지원의 진짜 의미를 다른 곳에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마이크로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마이크로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인간은 처음에는 마치 투박한 초기 마이크로칩 같다고 생각을 한다면 1970년대에 크고 못생긴 마이크로칩, 1980년대에 거대한 컴퓨터처럼 아직 완전하지 않은 상태고 인간도 그렇게 성장해 가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무엇이든지 가능해지는 단계로 들어간다. 양자 컴퓨터, 초양자 컴퓨터, 극비 컴퓨터 그리고 여러 첨단 기술들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무한 에너지에 관한 이야기들도 모두 그런 단계에 속하는 건데 바로 그것이 지금 이 시점에 우리에게 알려지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나 미국의 밀리터리 힘모자겠죠.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 이 또 머스크와 비슷한 역할을 맡은 여러 사람들 각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그런 사람들 또 샌디아 연구소나 다크홀스 연구소 그리고 세계 여러 연구시설에서 이러한 강력한 무한 마이크로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무한 마이크로칩이 끝없는 에너지를 붙잡을 수 있으며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다른 웜홀까지 열 수 있습니다. 제가 웜홀 얘기는 자주 과거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얘기는 뭐 웜홀 얘기는 여기서 또 다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시간 여행이라든가 건강을 회복하는 기술 공중에 떠 있는 도시 공중을 떠다니는 인간
그 제가 시간여행 타임 트래블, 그 다음에 건강 회복하는 기술은 매드베드를 비롯한 여러 기술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중에 떠 있는 도시, 그 다음에 공중을 떠다니는 인간은 제가 엔티 그래비티, 그 슈퍼 솔지어 얘기하면서 비슷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상이 향할 미래까지 모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런 기술들을 얘기하면 설명이 가능하고, 그래서 마이크로칩 얘기가 지금 계속 알려지기 때문에 MH370 그 말레이시아 사라진 말레이시아 항공 MH370편 그게 편이 번호가 그렇죠.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마이크로칩 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럼 이 얘기들을 왜 조금씩 세상에게 알리는가? 그 힘모자나 그 밀리터리나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런 얘기를 슬슬 알려주나? 그 이유는 황금 시대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에일리언의 공개가 되고 그러한 그 기술의 그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준비시키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2032년이나 2033년 이전에 그것을 알려줘야 된다 생각을 하고, 제가 과거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D&I 국장했던 여자 털시 게버드가 있죠. 지금 이거는 그냥 하나의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100%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저도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후에 털시 게버드가 대통령이 출마한다 그런 이야기가 현재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뜬금없게 들리기는 하는데 일단 저는 전해드립니다. 그 마르코 루비오가 이제 굉장히 매우 높은 위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건데, 마르코 루비오가 대통령이 된다고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한 희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는 그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면 그 부모님도 미국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마르코 루비오의 부모님은 쿠바에서 온 난민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어떤 집안의 그런 내용 때문에 아마 대통령 출마가 어렵지 않나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뭐 두고 보면 알게 되겠습니다. 마르코 루비오가 지금 뭐 국무장관으로서 엄청나게 똑똑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제이드 벤스는 어떻게 되냐? 제이드 벤스는 일단 나이가 너무 젊고 40대 초반인데다가 제이드 벤스는 아직도 뭐 상원 의원도 몇 년 하다가 그냥 부통령으로 그 한마디로 뽑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부통령이 된 건데 잘하고 있죠. 그렇지만 대통령 출마는 너무 시기가 상조가 아니냐, 시기상조다 뭐 그런 본인도 다음엔 출마하기 어렵겠다라는 거를 비쳤다는 얘기를 방송에서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8년에 어떻게 되는지는 두고 보는데 이제 털시 게버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얘기가 너무 여러 군데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그냥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뭐 그 일이 뭐 그렇게 이루어지는지 안 지어지는지는 두고 보면 알 테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마르코 루비오가 여러 극비 프로젝트와 깊게 연결돼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센티언트 AI 인공지능 그 프로젝트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드머럴 로저스 제독이 직접 그 마르코 루비오를 그러한 중요한 위치에 세운 사람 중에 하나고, 앞으로 모든 것이 하나씩 공개될 겁니다. 처음에는 무서울 수도 있고 매우 놀랍고 믿기 어려운 첨단 기술처럼 보일 건데 위대한 각성이 더욱더 깊어지면 결국 이런 마이크로칩이 인간의 정신 속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다. 우리 몸속 원자 안에 존재하는 입자들과 연결돼 있으며 원자 사이를 움직이는 여러 형태의 에너지, 우리 몸 안에 여러 주파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주파수들이 살아있는 빛과 상호작용을 하고 더 이상 미래에는 그러한 뭐
마이크로칩을 몸에 넣는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과거에 있었는데 그러한 건 아예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옛날에 그런 말 많았죠. 뭐 사람을 뭐 666을 뭐 칩을 뭐 몸에 박는다니 어쩐다니 뭐 그거는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은 받아서는 안 된다니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러한 이야기를 겨냥해서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그러한 것조차도 필요 없게 된다. 왜냐하면 그 상식을 지금 완전히 뒤흔드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당장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인간의 정신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앞으로 오고 그런 테크놀로지의 도움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텔레파시로 대화를 하고 마음을 통해서 여러 경험을 하며 정신으로 여행을 하고 시간을 넘나드는 경험도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말을 하며 이게 바로 골든 돔, 골든 돔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하죠. 그래서 저도 방송에서 많이 언급을 했는데 그 골든 돔의 진짜 의미며 위대한 각성의 진짜 의미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선거 일렉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거나 체포 그런 단순한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변화가 앞으로 일어날 거고 그게 골든 에이지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상상도 안 된다. 사람들이 좀 더 살기 편하게 테크놀로지가 풀려서 우리 생활이 좀 더 편리해지고 좀 살기가 좋아지지 않나. 너무 돈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않는 돈 고통을 받지 않는 세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골든 에이지가 그렇게 된다라고 사람은 그 정도 상상을 한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작년인가요? 하이 유니버셜 인컴 HU 그 다음에 인컴 I 하이 베이직 인컴인가요? UBI다 참 UBI 그 H 하이 베이직 인컴 HBI 그러니까는 인간들에게 이제 베이직 인컴을 주는데 그 나눠 주는데 그게 적은 돈이 아니라 하이 높은 그 돈을 준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머스크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일하지 않은 뭐 그러한 그 생산성이 너무 너무 급격하게 너무 좋아지면서 사람들이 일하지 않아도 정부가 돈을 나눠주는 뭐 그런 시대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하이라는 H라는 말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한 세상이 되는 거가 골든 에이지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지금 제가 말하는 그러한 수준의 시대가 된다. 근데 거기에는 뭐가 그거를 가능하게 하냐? 그 마이크로칩이라든가 플라스마라든가 그러한 아주 고도의 그런 기술들이 우리에게 풀리고 알려지면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골든 에이지 그러한 황금 시대를 맞이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살기 편하고 돈 좀 벌리고 좀 편안한 세상이 된다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았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열린다. 뭐 이렇게 저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고 그럼 그거의 바닥이 되는 그거의 바탕이 되는 것은 뭐냐? 그게 이제 지금 제가 말한 테크놀로지의 덕분으로 그리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린 대로 훨씬 더 깊고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변화인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가 하나의 동맹으로 묶이게 되고 지구로 들어온 지적인 빛의 입자나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손 그리고 신의 입자 아까 GP 얘기했죠. 그래서 신의 입자가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고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여러 지역으로 나뉘어 들어간 뒤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빛의 입자들은 지하 기주에 숨겨져 있던 오랜 기술들을 찾아냈고, 그래서 동시에 세계적인 동맹도 만들어내고, 제가 화이트햇이 얼라이언스를 이루고 있다 그랬죠. 세계적인 동맹으로 인해서 DS 세력을 쳐부수고 있다, 와해시키고 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 소리예요. 그래서 새 미국 정보기관의 센티언트 컴퓨터와 관련된 이야기 역시 그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것이 실제라는 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중요해서 오늘 센티언트 그 AI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걸 다 이해하고 나서야 비로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황금 시대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송 좀 어렵기는 한데 저는 그냥 최대한 이렇게 잘 번역해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말씀을 드렸는데, 다 앞서서 말씀드린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지금 제가 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골든에이지, 황금시대라는 얘기를 자주 했는데 그 얘기가 도무지 뭐냐, 그것만 이해하셔도 여러분들 오늘 방송 길게 들으신 거에 효과가 있다. 그래서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말을 자주 하죠. 우리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매우 나도 이해를 못한다, 그 기술을. 그러나 우리는 그 많은 그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러한 매우 앞선 기술이 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외계 존재의 공개 문제도 바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마이크로칩 얘기를 듣고 그것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을 해야 한다는 거고, 이런 기술을 통해서 가장 우리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칠 일이 첫째 뭐냐, 전쟁이 없는 인류를 만든다는 거예요.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을 이 세상에서 싹 없애버리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 DS 세력의 마지막 저항 세력, 이를테면 그 베네수엘라라든지 이란이라든지 뭐 쿠바라든지 이런 데를 완전히 제압을 시키고 다 정리해버리면 이 지구상의 전쟁을 없애려는 거예요. DS 세력은 끝까지 이 지구상에 끝없는 전쟁을, 지구 한켠에서는 언제나 전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애들 아니에요, 쟤네들은.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구상의 전쟁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없어지게 하려는 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마이크로칩 얘기를 오늘 많이 했는데, 이런 기술을 통해서도 전쟁이 끝나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고, 전쟁이 끝나야, 전쟁이 이 세상에서 전쟁이 불식되고 없어져야 종식이 되고, 그럴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진 다음에야 넷사라 제사라를 할 수 있다. 그게 선제 조건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도 오늘 여기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이크로칩 자체가 아니라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렸고, 위대한 각성의 가장 높은 단계는 그 인간이 싱귤레리티 얘기는 과거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싱귤레리티라는 거는 이제 제가 싱귤레리티라는 제목을 붙이고 작년인가요, 그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일론 머스크가 자꾸 싱귤레리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것을 잘 설명한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기억에. 그래서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은 그게 도대체 뭔 말이니까 잠깐 환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그거는 이제 특이점이라는 소리예요. 특이점. 근데 AI 인공지능에서 싱귤레리티를 주로 지금 싱귤레리티 하면 AI에서의 싱귤레리티를 주로 얘기하고, 물리학에서도 그 말을 씁니다. 그런데 그거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인공지능의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시점을 싱귤레리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AI가 스스로 더 뛰어난 AI를 계속 만들어서 발전 속도가 폭발적으로 빨라질 거라고 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레이 컬스웨이라는 사람이 싱귤레리티가 2045년쯤 올 수 있다고 예측을 했는데, 예를 들면 지금은 사람이 AI를 개발하지만 싱귤레리티 이후에는 AI가 훨씬 더 똑똑한 AI를 만들고 그 AI가 더 뛰어난 AI를 만드는 식으로 발전이 매우 빨라질 수 있다는 건데, 그 컬츠웰이 생각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시기를 앞당겨서 싱귤레리티 시대가 이제 온 거죠. 그렇게 왔다고 보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그래서 그 인간이 아까 이제 싱귤레리티가 나오니까 조금 그 설명을 좀 보태서 드렸고, 그래서 위대한 각성의 가장 높은 단계는 인간이 싱귤레리티를 경험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깨닫고 그 가장 높은 의식 상태를 체험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스스로 몸을 치료할 수도 있고 치유할 수도 있고 다른 차원도 이동할 수 있으며 원한다면 그러한 일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상상력, 환상, 꿈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세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거고, 5G나 G는 여기서 이제 그 제너레이션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5세대, 6세대, 5G, 6G를 뛰어넘는 시대가 올 거고, 세계 동맹, 아까 제가 흰모자 동맹 얼라이언스를 얘기했죠. 그래서 그 동맹은 그 엄청난 기술을, 이게 이제 그 6,000개의 기술을 패턴으로 그 특허로 묶어놨죠, 쟤들이.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묶여져 있던 그 기술이 풀리고 우리에게 알려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기술을 세상에 공개하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일은 러시아와의 그 공개 작전에서 그 계속 공개가 이제 그런 얼라이언스 나라들이 공개를 계속 같이 이제 공개를 할 거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오늘 그 마이크로칩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 인간은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포 안에 원자가 있고 원자가 몸 전체를 이루고 있는데 원자 안에 에너지가 존재하죠. 그래서 원자 안에는 또 하나의 우주가 있고 우주 안에도 또 하나는 우주가 있고, 마찬가지로 건물 밖이나 도시 밖이나 지구나 또 그 다른 우주가 있고 그 너머에도 또 다른 우주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덧붙여서 여기서 말을 했는데, 제가 그냥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뭐 이해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지만 이러한 어떤 과학적인 거와 철학적인 거와 이런 여러 가지 바탕하에 마이크로칩 얘기를 같이 하면 여러분들의 이해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안에도 무한함이 존재해서 무한한 차원이나 기술, 무한한 살아있는 빛, 우주 전체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무한한 근원이 존재하고, 인간은 지금 새로운 것을 이해하고 배우기 위해서 다시 훈련을 받고 그러한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과정 속에 지금 우리가 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32년이니까 6년 후네요. 지금 2026년이니까. 그러니까 2032년, 2033년, 34년, 35년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펼쳐질 거고, 이것은 골든 에이지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에 다른 앵글에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제가 말씀 한 번 드렸다고 여러분 절대 이해 안 될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나도 이거 번역하면서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안 되는 부분이 있지요. 제가 뭐 이 말을 다 모른다고 할 수는 없고 아는데, 저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이것을 오랫동안 여러분들한테 비슷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 끝에 이리저리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취할 수 있는 만큼만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든 에이지를 하도 트럼프 대통령이 황금 시대를 얘기하는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우왕좌왕하는 그런 정치를 훨씬 뛰어넘는 이야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골든돔 얘기는 조금 더 보탤게요. 골든돔이 이제 우리가 그런 미래를 향해서 아까 말한 그 인간이 자신이 무한한 에너지고 자신 안에 무한한 지식과 마이크로칩의 원리를 말씀드렸고 테슬라 에너지, 제로 포인트 에너지까지 모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골든돔을 자주 얘기했죠.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이게 이제 새로운 통신 시스템이기도 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자체가 통신 시스템은 물론이려니와 그것을 뛰어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놀라운 시스템이고 여러분들이 많은 아무리 그거를 말씀을 드려도 잘 이해가 안 될 거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람들이 이제 2030년쯤 되면 아마 비로소 완전히 이해하기 시작할 거다라는 얘기도 덧붙이고 그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이미 존재하는 어떤 주파수와 그 연결돼서 우리가 이제 그 몸의 세포를 그 치료할 수 있는 그 매드베드가 이제 주파수 가지고 치료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말씀을 여기서 덧붙이고 골든돔은 치유이기도 하고 시간여행 장치이기도 하고 공중에 떠있는 도시,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 플라잉 카라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플라잉 카를 몇 년 전부터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이 얘기할 때 우리들은 뜬금없이 들었지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그런 플라잉 카가 이제 시대가 와 이럴 때 그 사람이 그 말을 했을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테크놀로지를 이미 알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테크놀로지에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또 뭐 저렇게 뜬금없는 소리를 하노 이렇게 들은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모양이 바뀌는 건물, 제가 이것도 과거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30년대에 등장할 새로운 형태의 로봇 지금 엄청나게 만들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로봇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일론 머스크의 로봇은 사실 이미 오래된 기술에 속하고 오히려 앞으로 등장할 기술은 거의 사람,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거의 뭐 스킨도 있고 거의 사람과 비슷한 그런 로봇이 등장하고 메를이 뭐냐 하면은 금속 쪼가리 뭐 이런 로봇을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하시는데 그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얘기한 것들이 2030년 되면 이제 거의 현실화되고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앞으로 다가올 세상이 골든 에이지 맨날 그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데 그게 도무지 뭔 소린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관점을 가지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재미난 사실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힌트도 주고 농담처럼 말하는데 2028년에도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공산주의 세력을 엄청나게 겨냥해서 공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앞으로 보게 될 첨단 마이크로칩 기술과 연결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들이 아까 말한 마이크로칩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면서 그러한 것이 우리들에게 나타날 거고 이미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주파수와
기술을 이용해서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입자, 여러 주파수, 그리고 인간을 돕는 기술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고, 그게 골든돔하고도 연결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골든돔을 전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의 에너지 장이라고 그렇게 아시면 되고, 에너지는 악한 외계 존재를 막고 악한 영을 막으며 누구도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역할도 하게 될 거라 그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자신의 영혼이 바로 이런 놀라운 삶과 기적과 꿈과 같은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자유에너지 마이크로칩을 연구하는 소니 화이트는 최근 12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를 마쳤다 그러죠. 그는 자신이 그런 연구를 오래 해왔고, 거기에 다크홀스 프로젝트와 폴 티보도와 함께 두 사람이 더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한 마이크로칩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마이크로칩 얘기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것은 그 제로 포인트 에너지 기술과도 연관된 개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런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거 듣고 좀 정신이 없으셨을래나요? 그냥 뭐 재미난 이야기로 그냥 안 들어두는 것보다는 낫다 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나면 이제 마이크로칩 얘기가 여기저기 나오면 나 이거 옛날에 라나 방송에서 얘기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정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슈퍼땡스 보내주신 분, 말씀드리면 이현님, 이현옥님 자주 보내시죠. 그리고 SANGYADEL, 이거 어떻게 발음할지 모르겠어요. 생웨들 뭐 이렇게 영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SANGWADEL 그 분이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남성 김용구님, 그 멤버십에서도 제일 크게 후원하시는 분인데, 또 이렇게 자주 그 슈퍼땡스를 보내주셔서 라나 방송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 분, 이현옥님, 송아들님, 남성 김용구님, 이렇게 보내주셔서 라나 방송에 크게 도움이 되고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는 이번 주에 없네요. 그래서 카카오뱅크에도 여러분들이 자율구독료 보내주시면 라나 방송에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멤버 아직 안 하신 분들, 그 한 달에 커피 한 잔, 두 잔, 세 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형편에 맞게 멤버가 되어주시면 제가 이러한 신박한 소식을 계속 전달해 드리는 데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안 하시고 들으시는 분 있으신가요? 구독이 요즘 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독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이미 며칠 된 얘기예요. 멤버 방송 올렸으니까 거기에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멤버 되시고 멤버 방송 1번부터 들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과거에 지나간 내용 중에 아까 제가 언급했죠. 잠깐 일론 머스크,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자세한 실체와 정체를 방송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경천동지 할 얘기가 거기 들어 있으니까 여러분 가서 방송 멤버 방송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들으신다고 수고들 하셨고, 저도 뭐 이렇게 아주 그냥 열불을 내면서 아주 열심히 지금 이렇게 적극성을 띠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신다 그랬는데 아마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기도의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라나 방송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악한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송 되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라나였습니다.